이분은 이제 진행성 인후함을 앓고 있는 시한부 3개월 정도 던 60대 남자 환자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4주 후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암이 완전히 소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검사상에서. 암 환자를 위한 이미지요법은 어떤 건가요? 미국에 있는 오리건주 주립대학병원이에요. 거기 암센터에 근무하는 종양방사선과 전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칼 사이먼튼에 의해서 이 방법이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됐어요. 종양방사선과 전문의는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하는 의사잖아요. 이미지요법은 처음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요법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니까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상상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긴 하지만은 연습이 필요해요. 배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진단을 듣는 순간요, 잠재의식 속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 쪽으로 이미지를 가지게 돼요. 절망하거나 불안하고 뭐 침울해지는 이런 부정적 감정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평소에는 자기가 잘 몰라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오리건주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이 이미지요법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을 같이 하고 있었을 때 사이먼 선생님한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첫 번째 환자가 여기에서 이제 만나게 돼요. 이분이 바로 에드워드 마클레인 씨라고 해요. 물론 가명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행성 인후함을 앓고 있는 시한부 3개월 정도 던 60대 남자 환자분이었다고 해요. 3개월도 길었다고 해요. 보통 수명이 1, 2개월, 길어도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에 암이 있어서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침까지 삼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당시에 종양방사선과의 상사였던 은퇴를 앞둔 이 전문의 그 선생님 부장이시죠. 그분이 이 환자를 보고 이 마클레인 씨의 환자의 증상을 보고 내 과거 경험을 전부 통틀어서 그와 같은 증상으로부터 나은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다. 그래서 사이먼 선생한테 치료를 그만두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곧 악화돼서 그리고 금방 죽을 것이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진단은 방사선 치료를 특히 하면 할수록 죽음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고통만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현대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이먼 선생님은 이 상황을 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료가 없다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 사이먼 선생님이 내가 이런 이미지요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신만 괜찮으면 이 이미지요법 치료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환자분이 정말 꼭 하고 싶다고, 나 이거 꼭 한번 하고 싶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치료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이 의학적으로는 할 게 없었잖아요. 수술도 어렵고 항암제도 어렵고 방사선이나 항암제 같은 뭐 그런 것을 치료하면 할수록 진행이 더 빨라지고 더 고통스럽고 뭐 이런 치료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지요법을 먼저 이제 하고 그 환자 상태를 봐가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사이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이미지요법을 무엇을 했냐면요, 순서대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는요, 사이먼 선생님 마클레인 씨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기쁘고 행복했는지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라고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클레인 씨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생을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기쁘고 행복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본인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성공해야만 된다는 이런 일념, 생각으로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클레인 씨는 낚시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때를 모아서 하루 종일 시냇물에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고도 있고 뭐 그랬는데, 진단을 받기 몇 년 전부터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일에 쫓기다 보니까, 뭐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낚시와는 일절 인연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클레인 씨는 이 성공한 중견 기업의 CEO였기 때문이에요. 정말 바쁘게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마클레인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며칠이 불가능했던 상태였었어요. 실제로 낚시를 하러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침대 위에서, 조용하게 혼자 있는 침대 위에서 낚시하고 있는 상상을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라고 사이먼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클레인 씨가 이야기하길, 상상 쪽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실제로 낚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는 거예요. 커다란 물고기를 낚을 수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놔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보다도 훨씬 기쁨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또 상상하니까 기분도 좀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이먼 선생님한테 이 마클레인 씨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이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좀 생겼으니 이번에는 그 기쁨의 에너지로 암세포를 치유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에너지가 치유의 힘이 되어서 막 전신에 넘쳐서 암을 점점 작게 하고 암을 없애는 그런 이미지를 반복해서 상상해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마클레인 씨가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정도의 힘이 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이미지 요법을 해보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방사선 치료할 때는 어떤 이미지 요법을 가르쳐 줬냐면요. 방사선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를 확실히 구별해서 암세포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그런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암세포 자체는 약하고 혼란한 세포로 방사선에 의해서 모두 사라지고, 건강한 면역세포들은 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암세포들을 효과적으로 내 스스로 간단히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이미지 요법을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에요, 진찰실에 마클레인 씨가 사이먼 선생님한테 찾아왔대요. 그 사람이 진찰실에 들어올 때 방문을 아주 꽉 두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자마자 치킨 네버 소테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 오늘 치킨 네버 소테를 먹었다고 그가 얘기한 거예요. 닭고기 고형물을 삼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이먼 선생은 그때 솔직히 기뻐할 수가 없었대요. 그보다는 불안이 왔대요. 침도 삼키지 못한 분이 2주 만에 고형물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아질 일인가? 치킨 네버 소테를 먹고 또 쓰러지는 건 아닐까? 뭐 이 조금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자분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사이먼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읽었는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선생님이 안 계셔도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님도 마음이 상당히 좀 편해졌다. 그래서 환자가 또 기분 좋게 있으니까 경과를 보면서 계속 치료를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주 후에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암이 완전히 소실돼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검사상에서. 그래서 이런 이미지 요법을 갖다가 방사선 치료와 병행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시행한 결과 시작하고 나서 1개월 만에 암이 없어졌다는 이런 이제 의학적인 이미지 요법에 대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아주 상당히 고선량,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힘든 아주 고선량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일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주 정도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병원에서는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이먼 선생님이 이 표준적인 의사, 즉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충격이랄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로서의 어떤 모든 지식이 무너져버리는 이런 느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의사로서의 어떤 캐리어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는 어떤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이먼 선생의 인생이 방사선과 의사에서 종양심리학 전문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분이 말하시기를, 이것은 그때까지의,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이것이 나의 천직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 사이먼 선생님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모든 환자분한테
50년 넘게 이 심리요법이나 이미지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의학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많은 환자분들한테 반대로 내가 배움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크렌 씨의 그 암을 치료할 때 이 세 가지 순서로 이미지요법을 함께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그 첫 번째 순서는 마크렌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쁨의 에너지가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마크렌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낚시하는 이미지를 상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상관없어요. 항암을 하시던가 방사선 치료를 하시던가 이 치료를 하실 때 그 치료의 이미지요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 치료받는 그것이 항암이나 방사선이 암세포를 전부 다 줄어들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는 손상시키지 않고 그런 면역세포는 활발히 움직여서 나머지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이미지를 상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순서는 이게 이제 하루에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씩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반복해서 했다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에 사용한 이미지요법에 대한 의학적으로 처음인 이게 연구였어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의학적인 어떤 발표를 하게 되는데 1981년 호주에서 있었던 세계 정신의학회에 이게 발표가 돼요. 그 당시 정말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문제, 그거에 의해서 암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비슷한 대규모의 연구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방사선 이미지요법뿐만 아니라 항암할 때, 항암 후에 이미지요법, 수술할 때, 수술 후에 이미지요법 등 암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계속 보고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